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말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수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네, 어떤 출판사의 것이냐를 떠나서 모든 학생들이 그 수필이라는 장르는 다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필이라는 것은 어떤 장르의 글인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수필이라는 것은 초등국어 개념사전 가져왔어요. 네이버에 있는. 생활 속의 체험과 느낌이 살아있는 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많이 수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 일기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 일기.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일기는 어떨 때 쓰죠? 그냥 일상적으로, 그죠? 일상적으로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그죠? 체험하니까요.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그냥 서술해 나가는 글이잖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다. 요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일이 뭐 기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수필이라는 것은 줄글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산문입니다, 산문. 산문이긴 한데 줄글입니다. 그래서 산문이에요. 그 다음에 운율을 갖춘 글은 운문이라고 합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죠? 시는 그러니까 운문인 거죠.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것들은 산문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근데 산문 중에서 이 수필은 일상적이고 체험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수필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형식, 형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상의 어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시처럼 뭐 연과 행을 갖다가 뭐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 가는 대로 써도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무형식, 형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비전문적, 배운 친구들 많을 거예요. 비전문적. 전문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수필가라고 해서 전문적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근데 이 수필이라는 글은 사실 글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 체험적, 무형식, 비전문적, 그 다음에 교훈성을 띠고 있다. 이것도 큰 특징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수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교훈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좀 일기와는 좀 약간 구별이 되게 수필은 좀 더 교훈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가 별것 아닌 일로 글을 쓰진 않거든요. 수필이라는 글을 썼을 때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일이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걸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면 그게 교훈성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그게 수필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얘는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겠죠. 소설은 허구성이죠.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있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낸 작가의 머릿속에서 꾸며낸 이야기인 허구성이 대표적인 소설과 달리 수필은 사실적입니다. 정반대죠, 그죠? 직접 겪었던 일을 쓰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신변잡기적이라는 특징도 있어요. 신변잡기적.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 몸신자인데 내 주변에, 내 몸의 주변에 있는 잡다한 것을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소재 선택의 측면에서 소재 선택이나 어떤 주제 선택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재 선택, 주제 선택 측면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을 가지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잡다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신변잡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적이죠. 일기와 같다고 했잖아요. 나는 오늘 무슨 무슨 일을 겪었는데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독자들에게 고백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고백적입니다. 그 다음에 개성적이기도 해요. 참 특징 많죠. 개성적이라는 건 무엇이 개성적이냐면 문체가 아주 개성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마다 말하는 그 말투에 어떤 개성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도 개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수필 쓰시는 집필하시는 어떤 작가분들 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문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향기가 있어요. 뭐 실제적으로 코로 이게 들이마시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그 글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관
혹은 느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말로 참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개성적인 느낌들이 있는데 그 문장의 그 힘,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각 개성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들만 잡고 넘어가도 여러분들은 수필에 대한 이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꼭 꼽자면 선생님 대표적인 거 그래도 꼽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다 대표적이에요. 다 대표적인데 무형식 비전문적 교훈성 이것은 알고 들어가야죠. 그죠? 그리고 뭐 어쨌든 일기와 비슷한 성격의 글이다. 옆에 이건 뭐냐면 교술문학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왜 국어사전 이거 찾아가지고 이거 여기 띄워놨냐면 봐봐요. 이 수필이라는 게 교술문학의 하위 분류거든요. 하위 개념이거든요. 자, 교술문학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학, 작가의 실제적 생활 경험이나 사실과 생각 따위를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문학의 갈래로 수필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수필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 뭐다? 교훈이다. 교훈. 빨간색 교훈. 이 교가 가르칠 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펼술자입니다. 펼술자.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펴겠다는 거죠. 그것을 문장으로, 글로써, 줄글로. 그러니까 산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교술문학의 하위 분류로 그 수필, 그 다음에 전, 기, 뭐 이런 것들 많은데 그 중에서 어쨌든 대표적인 게 수필입니다. 그래서 수필의 특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거 말고도 뭐 대표적인 어떤 그 교술문학의 갈래로 본다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필과 다르게 교술문학의 갈래로 편지도 교술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행문도 교술문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평도, 그 다음에 뭐 일기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수필의 종류가 있어요. 자, 필기할게요.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경수필, 이 경자가 한자, 가벼울 경자고요. 이건 무거울 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글과 무거운 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한다면. 그죠? 개념 이해 쉽죠? 가벼운 글과 무거운 글이에요. 가벼운 글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 그냥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이에요. 그냥 일기 같은. 중수필은 좀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논설문과 비슷해요. 논설문. 어떤 무거운 어떤 사회적 주제를 가지고 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심도 있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을 중수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그래요. 논설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논설문과 비슷하지만 논설문은 아닌 중수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수필의 성격부터 한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소재 선택에 있어서 아주 가벼운 소재를 다룹니다. 정말 일상적일 것, 되게 막 무거울 것도 없는 주변에서 흔히들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 자기 고백적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글 속에 등장합니다. 네, 그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중수필은요. 중수필은 나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알겠죠? 대체적으로 중수필 속에서 나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경수필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성적이죠.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내 생각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측면이 좀 많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피력이 많기 때문에 주관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로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격식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 어디에 얽매이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구조 자체가 그것도 어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뭐 비전문적 무형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중수필은요, 이것과는 좀 약간 좀 다르게 볼게요. 특징 한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주로 사회적, 학문적, 철학적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좀 다르죠. 일단 경수필은 가벼운 소재를 다루고 일상적인데 얘 중수필은 사회적, 학문적, 철학적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나는 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법정 스님이 썼던 글 중에 먹어서 죽는다라는 그 글이 있어요. 먹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죠, 제목이. 그 법정 스님의 그 먹어서 죽는다라는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거침없이 피력해 나간 멋진 글이었다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수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 법정 스님의 글이 생각납니다. 예. 그 다음 어쨌든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문제에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언급했죠. 나가 좀 전면적으로 이게 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래도 나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긴 있을 거예요. 중수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중수필의 내용 자체가 사회적이고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나라는 그 존재를 갖다가 굳이 드러낼 그 겨를도 없이 그냥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쭉 말하기 때문에 나가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법칙처럼 무조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이론적입니다. 상당히. 그 다음에 사색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이게 감성적인 성격과 좀 약간 다른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감성적이고 지성적이다. 달리 말하면 좀 약간 이성적인 거죠.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느낌의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그 사태에 대한 판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결론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설득하고자 하는 성격이 좀 짙은 면에서 논설문과 비슷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지성적인 성격이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성격이 좀 짙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내용이 아닌 체계적인 내용이고요. 비격식적인 어떤 자유로운 구조가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다르죠. 네. 비격식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 자유로운 내용과 체계적인 내용. 이게 좀 구별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죠. 그래도 수필의 종류, 그 다음에 수필의 특징까지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수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녹화할 강의가 그 수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요걸 좀 한번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강의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